한여름 연그렀던 씨앗들이 이제 키워준 집을 떠나려 합니다. 어떤 씨앗은 바람에 실려가고 어떤 씨앗은 물결에 흘려가고 어떤 씨앗은 다른 개체를 이용하여 번식을 합니다. 멀리 혹은 가까이 자손을 퍼뜨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차마 두고 떠날 수 없는 형편이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부모 덕이나 보려고 떠나지 못하는 자식이면 애물단지인 것이지요. 스스로 독립하고 하나씩 꿈을 일구며 커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가을에 부단하게 키워온 씨앗을 버리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시집 한 권 꺼내 읽습니다. 곽은주 시인의 두 번째 시집 금강 랩소디입니다. 노래 듣고 곽은주 시인의 시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좋은 당신 들으며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 시작합니다.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보고픈 마음 안아주세요. 이 순간 나를 숨쉬게 하는 건 그대 사랑 때문이니까. 곁에만 있어주세요. 나 하나만 바라봐주세요. 세상에 나를 빛나게 하는 건 그대 사랑 때문이니까. 인생이란 꽃길입니다. 말해주세요. 언제 들어도 좋은 내 당신, 언제 보아도 좋은 내 당신. 시인이라는 호칭이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이 곽은주 시인님이십니다. 깊은 사유와 치밀한 관찰력으로 써내려가는 한 편의 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시인의 아름다운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시집 금강 랩소디. 책장을 넘기며 읽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시집의 구성은 4개의 소제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예전에 많이 보았던 시집 편집이 아니고 조금은 생경한 편집이라 제일 먼저 손이 가더라고요. 일부가 구름,
2부가 물결, 3부가 소금, 4부가 날개인데요. 더구나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을 넣고 거기에 짧은 글로 독자의 시선을 잡아두는 편집이 참 멋지게 생각되었습니다. 그 속에 담겨진 시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의 시 한 편 소개합니다. 사라지는 과정, 곽은주. 꽃을 꺾었으므로 세상 선한 마음이 꺾였다. 저녁 식탁 감사기도 앞에 놓았어도 아픈 이 병상에 미소로 보냈어도 꽃을 잘랐으므로 세상 희망을 잘랐다. 시들어 점점 사라지는 긴 침묵. 비틀리다 시 하나를 끝. 그 전에 끝났기 때문이다. 꺾어진 꽃이 시들어가듯 그렇게 힘없이 시들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비유한 듯합니다. 힘겹게 씨앗 하나 겨우 남기고 말이지요. 꽃을 자름으로 세상을 잘랐다는 시인의 회한 섞인 하소연, 어쩌면 자꾸만 말수가 줄어드는 나의 모습을 대변한 듯도 합니다. 누구나 삶은 동일합니다. 주어진 삶의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만 그 기한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그 사람의 모양을 바꿉니다. 그렇기에 하루도 허투루 살 수 없는 거지요. 저도 오늘 하루 내 삶에 감사하며 스스로 칭찬을 해줍니다. 모든 것이 고맙고 감사한 날입니다. 두 번째 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재회라고 하는 시인데요. 재회, 곽은주. 무건으로 차오릅니다. 물 끓이면 시간 걸리겠지요. 함께 더 있으려 천천히 하렵니다. 그대 푸른 이마 선선하여 빈방 물 따르는 소리 푸른 빛 비친 찻잔 스민 온기 건넵니다. 마음이 향으로 날아올라도 잎이 떨어지듯 나락나락 내려앉아도 흔들리는 대나무 그림자 지그시 눌러봅니다. 그대 눈에 내린 안개, 새가 되어 숲으로 날아가고 뒷곁 바람 스치는 대나무, 찻상 위 글썽이는 모란꽃 되니 실없이 찻잔 감싸 한가히 웃습니다. 그대 눈매 쌉싸름하니 끝에 남아 살짝 날갯짓, 아파도 차 오래 끓어 지그시 기쁩니다. 찬물 끓는 시간만큼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보이는 듯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겠다는 표현에서 눈길이 멈춥니다. 조금은 생경한, 그래서 언뜻 이해되지 않는 화자의 깊은 고뇌가 시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운 거죠. 그리고 반가운 거겠지요. 이 깊어가는 가을날 푸른 하늘에 투명한 푸른빛이 눈을 아프게 하던 날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반가운 재회도 마음으로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따스한 온기 머금은 찻잔과의 재회. 그 속에서 그 온기 내에서 내 마음도 멈칫거려집니다. 참 좋은 시입니다.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시인께서 생각한 이미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독자로서 시 속에 느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노래 듣습니다. 나훈아입니다. 잡초.
이름 모를 잡초야 한손 곱지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다리라도 있으면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하루라도 있으면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마주하는 잡초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습니까? 멸시하고 무시하고 밟고 자르고 뽑아버리기까지 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이 잡초입니다. 누가 뭐라 하던 이리 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버려지면 다시 살아나고 잘리거나 뽑히면 참았다가 다른 곳에서 더 무성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노래 속에서도 그런 위로와 끈기를 느낍니다. 곽은주 시인의 금강랩소디에 실려있는 시 또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부에 있는 시로 골라봤습니다. 돌, 곽은주. 돌이 되려면 많은 눈물을 삼켜야 한다. 그 전에 용서sem치는 분노, 토하는 젊음이 있어야 한다. 떨어져 나가는 아픔에 더하여 구르고 굴러 손발을 조금씩 나누어 몸뚱이 아니면 심장만 남아 돌이 지천에 있는 것은 승리의 축배라기보다 우리 견뎌냈다는, 그리하여 서로 부딪히며 바닷가나 시냇가에서 부르는 노래가 빛바랜 편지의 기억에도 푸르른 노래로 엉겨 있다는 것. 수많은 시간 속에서 부대끼며 깨지며 스스로 단련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하나의 자기 영역을 만들게 되는 인생을 이야기한 듯합니다. 지천에 널려있는 돌을 보며 지금까지 살아온 대견함과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노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또 한편의 시를 볼까요? 유리조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유리조각, 곽은주. 바다에서 나서 바다에서 죽은 바다 이야기가 아닌
떠내려온 이야기, 갈려진 이야기. 우유를 마신 아이, 콜라를 마신 청춘, 소주를 마신 남자, 맥주를 마시다 소주를 마시고 만 여자. 파도와 바위와 모래 이야기가 아닌 갈려진 시간의 이유, 동그래진 한없음의 이유. 파도 갈라지던 뱃머리에 밧줄 풀어 바다로 놓던 뚝방에 절망으로 푹푹 빠지던 모래사장에 낮부터 옹기종기 모여있던 구멍가게의 갈려지고 동그래지는 것이 서러운 이유. 어디서부터 깨졌을까? 체육복 입은 학생의 장날표 치마도 예쁘기만 한 젊은 여자의 굵은 힘줄 어부에 노래 흥얼거리며 자전거 타고 가는 중년에 잔들어 외치는 허물없는 노년에 갈려지고 떠돌다 모래에 박힌 하얀색, 갈색, 초록, 청록, 에메랄드빛, 사파이어빛 우리들 시간. 깎이고 깎인 이야기, 어쩌다 보석이 된 이야기. 시 속에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시를 쓰는 시인들의 그 생각이 담겨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의 대상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뿐이지만요. 이 시도 비록 바닷가에서 주운 유리조각 하나를 보고 쓴 시이겠지만 그 유리조각 하나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음을 봅니다. 우유를 마신 아이, 콜라를 마신 청춘, 소주를 마신 남자 등등, 그리고 그 속에 남겨졌을 애완들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조각이지만 그래서 세월이 지나며 모난 모서리는 둥글게 되고 그렇게 세월의 흔적이 묻으며 성장하게 되는 거겠지요. 버려진 유리조각 하나에서 세월의 흐름 속에 침잠되어 있는 아픔과 사랑과 희망을 주어보는 시인의 예리한 관찰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지연, 바람아 멈추어다오, 양수경,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연속해서 들어봅니다. 해가 뜨면 찾아올까 바람 불면 떠날 사람인데
아픔이 있는 삶은 세월이 지나며 빛이 납니다. 그 속에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 길을 가니까요. 반딧불이의 작은 빛도 밤하늘 무수한 별빛도 혼자 빛나지 않습니다. 반딧불이의 빛을 위해 반짝이는 별의 빛을 위해 누군가는 희생을 하지요. 그 누군가를 우리가 알고 감사해 할 줄 안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금 속에 있는 시 하나 보겠습니다. 여행. 곽은주. 벗어놓고 왔어. 깊은 호흡으로 향긋한 향내 담아왔고 뭉클뭉클한 풀덩이에 즐거이 버렸던 허물이 빨래되어 널려 있으려니 다시 언덕 위에 섰을 때 낮은 나무는 막 잠 깬 어린 나무일 뿐. 뽀얗게 널어 말린 이슬은 땅속으로 하늘로 어디에도 없이 큰 새 높이 날고 있는 조용한 공간, 나뭇잎만 어찌 어리게 한들한들 두고 왔어. 자, 우리가 많이 동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다 있고 어디든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그리고 실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교통편이 좋아져서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떠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여행을 떠날 때는 잡다한 일상은 두고 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머리에 담고 간다면 그 여행은 결코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없을 터이니까요. 아마 이 시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긋한 향내만 담고 떠나는 여행, 잡다한 일상의 허물들은 빨래를 하여 널어두고 그 어떤 부자연스러움 같은 것들은 일절 범접지 못하게 하고 오롯이 즐기는 여행, 그런 여행을 저도 꿈을 꾸며 삽니다. 자, 다른 시 하나 또 보겠습니다. 추억. 곽은주. 청룡사 다시 오니 목이 메었다. 상사와 점점이 잊히질 않아 가슴 점점이 나릿나릿. 죽음이 없으면 어찌 사랑을 알까? 슬픔이 없으면 어찌 너를 안을까? 그리움 그렁그렁한 이야기 나락, 향기롭게 썩어가는 깊은 너의 안뜰. 창호지의 손가락 대면 반만 비치인 햇살, 내가 온 듯 손톱 투명하다. 이 시의 첫 행에 나오는 청룡사, 이 구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아는 절, 안성에 있는 청룡사가 문득 생각이 나서입니다. 오래전 막 사찰을 탐방하기 시작할 즈음 청룡사를 찾았다가 나무 기둥의 자연스러움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던 때가 있었거든요. 구불구불한 자연 상태의 모습 그대로인 나무를 기둥으로 사용하고 천년이 가도 변치 않을 흐릿한 단청의 고풍스러움까지, 그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 강렬했더랬습니다. 청룡사의 역사를 더듬어 들으며 근처 바우더기 묘소를 찾았을 때는 경건한 마음마저 들었었지요. 시 속에 숨은 사연이야 차치하고라도 그냥 마음 아린 시라는 생각이 마음을 머물게 하였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사랑을 알 수 없고 슬픔이 없으면 안을 수 없다는 시인의 애절한 그 무엇이 내내 가슴을 요동치게 합니다. 그리움 속에서 향기롭게 썩어가는 깊은 너의 가슴이라는 표현을 읽으며 참 좋은 시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 독자로 하여금 길고 아련한 여운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 듣습니다. 김호중, 빛이 나는 사람. 내가 긴 밤을 헤매고 있을 때, 때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거친 세상에 지독한 외로움 속에 혼자라 느껴질 때, 한 줄
줄기빛처럼 다가온 그대가 있어 숨을 쉰다. 지치지 않는 걸음으로 빛이 나는 사람 때론 하늘 아래 홀로 있는 외로움 비춰주는 사람 바로 그대 영원한 사랑으로.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그대가 있어 살아간다. 지치지 않는 걸음으로 빛이 나는 사람 때론 하늘 아래 홀로 있는 외로움 비춰주는 사람 바로 그대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때론 하늘 아래 홀로 있는 외로움 비춰주는 사람 바로 그대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곽은주 시인의 시집 금강 랩소디 속의 시 다시 한번 또 하나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네 번째 날개 부분에 실려있는 시입니다. 도시 사공. 곽은주. 담장을 서성이는 청춘이여 발걸음 멈춘 그 벽에 주문을 외워봐. 꽃망울 터질지 몰라. 탁 하고 촛불 켤지 몰라. 상사의 갸우뚱 고갯짓마다 무릎 나오는 바지, 동료의 능력에 구겨지는 주름, 아픔의 도시의 노래를 불러. 나뭇잎 옷 입은 그대여 노랫소리 암호되어 심장이 쾅쾅 울릴지 몰라. 바다로 노저 갈지 몰라. 나를 믿어봐. 주문을 외워봐. 조금은 낯선 듯 느껴지는 시입니다만 도시 속에서 영위하는 삶에 지치지 말고 바다로 나아가듯 노를 저어보라는 뜻일 테지요. 지친 일상에서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시는 희망이어야 합니다. 슬픔과 좌절이 꼬리를 물더라도 은연중에 그것을 물리칠 희망이어야 합니다. 그 희망이 꿈으로 단단하게 잉태하게 되면 삶이 빛이 나게 됩니다. 빛나는 삶, 그것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낙타의 노래. 곽은주. 객관과 기호인데 마음이 기억된다. 사막이 그렇다. 쨍쨍 볕에 솔직한 가시. 잎이 아니어도 부끄럽지 않다. 태양의 뜨거움. 우리 소설 은폐와 트릭 번민 드러나게. 그림자 드리운 사람의 한숨 드러나게. 어쩌면 자신의 숨소리만 들리는 역사의 끝. 항구 향한 이들의
그림자 너울. 운명에 저항할 때 더 요동치더니 신의 눈이 온몸 묘고하듯 별의 고독한 세례, 모래의 노래, 빛과 그림자의 걸음. 비참함 너로 하얗게 말리고 있는 사막을 지나온 이는 객관과 기호인 모래의 마음, 홀로 부르는 노래의 깊이를 안다. 어렵게 시 읽기를 마쳤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삶의 사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스스로 길을 만들며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옳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삶의 기준과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자, 노래 하나 듣습니다. 심수봉, 애심. 오늘이 가기 전에 떠나갈 당신이여, 이제는 영영 가는 아쉬운 당신이여, 바람이 부는 언덕, 외로운 이 언덕에 나만 홀로 남기고 어디 가나 내 사랑아. 헤어질 사랑이면 정들지 말고, 떨어질 꽃이라면 피지를 마라. 언제나 빛나는 보석이 되어 영원히 변치 않는 원앙이 되자. 원앙이 되자. 원앙이 되자. 앞에서 들었던 김호중의 빛나는 사람, 이 노래 들으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빛이 나는 사람이 뭘까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그런데 스스로 빛이 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일찍이 의기투합하여 많은 것을 공유하고 도움을 받은 친구인데, 그 친구의 일상을 가까이서 보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어떤 제안을 받은 친구가 어찌해야 할지 제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야 당연히 응원하는 차원에서 도전하라는 말로 응원을 하였지만, 그 친구는 심사숙고하느라 고민이 많더라고요. 어떤 일을 할 때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고 능력을 확인한 다음 결정이 내려지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결국 결정을 하고는 집중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최고의 영예를 거머쥐게 되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제게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가을에는 이야기거리가 참 많습니다. 보내오는 시집 이야기도 있고요. 여기저기 축제에 초대받아 다니면서 거기서 느낀 이야기와 에피소드들도 있습니다. 시간 그 이야기들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오해와 이해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시를 읽으며 그런 갈등을 이해로 풀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제 친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마는 지난 10월 중순 오송에서 열리는 뷰티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 앞에서 열리고 있었는데요. 바이오와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엑스포라서 다양한 제품과 건강기구들이 전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야외 무대에서 전국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실내에서 대회가 열렸는데 이번에는 야외 무대에서 대회를 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 6회째라고 하는데 참가한 사람들 프로필을 보니 그 열정이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멀리 제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신안의 어느 섬에서, 춘천에서 예심을 통과한 참가자들이 열띤 경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복심사와 한복심사 두 분야를 두고 무대 경연을 펼쳤는데요. 대상에는 옥천에서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는 전만길 교수님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어 학당도 하고 다문화 가정의 대부이시기도 한 전만길 교수님께 참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해는 황선희 선생님이시고요. 청주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선은 김영미 선생님이시고 역시 청주에서 유치원 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미는 김종숙 선생님이신데 괴산에서 시니어 모델 활동을 하고 계신답니다. 자, 이렇게 몇 분만 수상하신 분들 위주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출연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73세이신 분이 최고령 출연자이시고 60대가 몇 분, 그 외에 다수가 50대 시니어 분들이셨습니다. 나이 들어도 당당하게 대중들 앞에 서는 모습이 많이 부러운 날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나이 들고 곱고 아름답게 사는 일 참 좋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나이 들면 삶의 연륜이 쌓이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지요. 오해보다는 이해를 많이 하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오해는 나만 생각하는 곳에서 생기게 되고 이해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데서 생기게 됩니다. 오해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생기게 되고요. 이해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에서 생기게 됩니다. 이런 마음 우리가 더 가득 키워가야겠습니다. 자, 이번 호에서 말씀드린 곽은주 시인의 시집 금강 랩소디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시집 속에 소개해드린 몇 편의 시 외에 다수의 주옥 같은 시들은 기회가 되면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정동원 만약에 수화진 회상 연속해서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본 방송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 할 수 있나.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 할 수 있나.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어떡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나 그님이 머물다가 이 마음 저곳에 오늘도 하염없이 눈물 많이 흐르죠 비바람 몰아쳐도 폭풍 애워싸도 내님이 미소 짓던 그 시간으로 나를 보내준다면 그님이 머물다가 이 마음 저곳에 오늘도 하염없이 눈물 많이 흐르죠 눈물 많이 흐르죠 그님이 머물다가 이 마음 저곳에 오늘도
하염없이 눈물 많이 흐르죠